네, 3시가 돼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행사장 안에서는 취식이 금지됩니다. 또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앞쪽에 빨간 선을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건과 공청회에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022 개정 보건과 교육과정 시안 검토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옆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공청회 사회를 맡은 한국보건교육학회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순걸 학교혁신 지원실장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오순걸입니다. 우선 학교 현장의 바쁜 상황 속에서도 2022년 개정교육과정 공청회를 주관해 주신 교수님과 정책연구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학생, 학부모,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과정 개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는 교육과정, 포럼, 토론회, 국민 참여 소통 채널 등을 통해 우리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된 시안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함께 토론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향과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구체적 방안을 꼼꼼히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학생이 중심이 되고 학생의 삶과 연계되는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패널로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공청회 일정입니다. 다음 내용은 자료집 5쪽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 지금부터는 한국교육연구소장 김대일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발제와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책임자로 제가 호명을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연구 책임자로 경기대학교 오우경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한혜진 정교조 보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김민숙 서울시 보건기사 회장님이십니다. 이선희 서당법인 보건교육포럼 경기회장, 이현주 우승대 교수님, 그리고 이한재 교감 선생님, 오늘 김기훈 학생은 아직 열차 시간 때문에 도착을 못하고 있으니까 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고등학생이 토론자로 참여를 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귀빈이 아니고요. 오늘 얘기를 하실 분들이고요. 먼저 그러면 발제자를 모셔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보건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발제를 맡은 경기대 부옥현입니다. 제가 제목을 균형과 포용, 사회적 지지로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기라고 이렇게 서론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보건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면으로는 오늘 저희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하는 어떤 측면이 혹시 어떤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그런 좀 부분을 소통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교육과정이 학부모와 국민들의 어떤 많은 의견을 제대로 담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조금 전문가들에게 갇혀서 진행되어 왔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의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점에서 사실 이번 교육과정이 그 이전보다 다른 변화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진일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논문도 교육과정 결정 구조에 대한 논문을 써서 이렇게 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교육의 중요한 그 지침이 되는 교육과정은 사실은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교육부가 국가교육과정을 이렇게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다라고 내걸었을 때 사실 저는 매우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을 보았을 때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이렇게 해서 현장의 의견 수렴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자문위원회와 이런 과정 현장의 의견과 또 연구진의 연구와 여기 이동추진위원회 심의회 그리고 또 앞으로 아마 심의회를 거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실행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이전까지의 경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소통하는 과정이 마련되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충분했느냐 할 때 사실은 이 각 교과의 영역에서도 전체 교육과정 통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예를 들면 코로나도 있었고 이렇게 N번방 사태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아이들의 성 문제도 심각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교육이 과연 전체 교육과정에서 국어, 영어, 수학보다 더 못한가, 그리고 얼마나 더 강화돼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사실은 진즉에 좀 더 진지하게 열어놓고 논의를 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아침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긴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근거도 서로 확인하고 얼마든지 모두의 의견을 듣겠다고 할 때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그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확인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고 또 때로는 적절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정하게 타협하고 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국민과 함께하는 어떤 중요한 지금 출발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많이 미흡하고 많이 모자라고 제가 교육부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로서도 보건 교육과정이 이번에 법률에서 정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필수로 전혀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고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는 13년을 가르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과목도 없이 거의 연간 300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는 이런 어려움을 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마음의 많은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소통을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거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구는 제가 1차 연구부터 이 연구를 맡지는 않았고요. 1차 연구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른 분들에 의해서 1차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교양 선택 과목과 같이 묶어서 연구가 되었는데 사실 보건은 초등학교에서 법률에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는 없지만 교과서가 있고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가르치고 있고 중학교에서도 한 개 학년 이상은 선택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에 같이 교육학, 철학, 심리학은 고등학교에서만 배우는 교양 교과목인데 거기에 묶여서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저도 갖고 있지만 일단 연구가 저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자 그래서 4개의 대영역으로 영역수를 제한을 했고 또 예전에는 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대영역 말고 중간 영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축소된 형태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부의 어떤 팀, 교양선택교육과정 연구팀, 보건교육과정 연구팀이 협의를 통해서 1차 연구로 이게 이루어졌고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연구는 2022년 7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인데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벌써 8월 30일경에 국민소통 채널을 통해서 안을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월 1일날 기약이 돼서 8월 30일까지 한 달 안에 이 시안을 만들기 위해서 또 1차 연구자들의 안을 수정해 가면서 하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급박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소통 채널에 올리면서도 저희들이 정리도 사실 다 못된 채로 가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마 이후에는 조금 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는 2015 교육과정의 틀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왜냐하면 학교에서 너무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틀을 유지하되 그러나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또 교육부 전체 총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1차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이 오셨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굉장히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입장 간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올바른 것이 분명하게 있었고 근데 오늘날에는 인종에 따라서 또 처해 있는 어떤 계층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서 너무나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조직적으로 입장이 커다랗게 있는 것들은 최대한 그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추구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촉박한 연구 일정을 고려해서 또 수정 범위를 일부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연구하는 과정 속에 이루어졌고요. 교육부에서 수시로 개정 교육과정 정책연구실 워크숍을 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엔 연구보다는 상당히 연구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의견 수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연구에 답하고 이러는 과정도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 교사 중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입니다. 좀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고 교육부 주최 연구진 합동 워크숍 그리고 국민소통 채널에 탑재된 의견에 대한 또 분석 그리고 이제 오늘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공청회를 실시하고 나면 국민소통 채널에 다시 이 안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보완해서 아마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심의회를 거쳐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안을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률에 따라서 올해 안에 예고 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절차로 아마 진행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헌도 연구하고 예전에 교육과정도 연구하고 또 보건과 이런 교육과정의 시안을 개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과 현장 조사의 의견도 듣고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도 이 똑같은 그 선생님들이지만 상당히 다른 곳에 속해 있고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저희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또 여러 가지 국민참여 소통 채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토론회 등등 통해서 이런 의견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연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보건교육에 대해서 도대체 보건교육이 뭔지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보건은 1946년에 미군정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해방 이후에 필수 과목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교과서들이고 저희가 이 역사를 몰랐는데 연구를 하면서 놀랐던 것은 이게 국어, 영어, 수학만큼의 비중으로 이때 당시에 비중이 있게 운영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수업 시수가 많은 교과목이 국어였고 그 다음으로 수학이 아니라 보건이었습니다. 체육을 포함해서. 왜냐하면은 그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위생 환경이 열악했고 많은 질병들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보건을 가르쳤는데 이게 1963년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고 빨리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약간의 저기 공부도 좀 강화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교련 과목이 만들어지고 도덕 과목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보건 과목이 폐지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업 시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국어가 360시간이면 보건이 200시간으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왜 오늘날은 보건에 대해서 그건 뭐 별로 정규 교과도 아니고 대학 입시도 아니야. 왜 이런 인식이 생겼을까? 제가 봤더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 이런 내용들이 보건 교과서의 내용들이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예전에 그 시기에 맞는 기생충이나 일광욕이나 뭐 이런 체조나 체육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가르쳤는데요. 이게 이제 1963년에 이렇게 폐지가 되면서 이제 국어는 영역으로 축소가 되고 그 이후부터 국어는 교과목이 아니라는 인식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핵가족화가 되고 많은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약물을 먹고 10대 임신의 문제가 생기고 또 성폭력 문제도 심각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안 되겠다. 이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보건교사에게 수업을 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2001년에 들어가서는 재량 시간이 생기면서 보건교사에게 보건 수업을 시키고 그 보건 수업을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심지어 감사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보건교사는 교과도 없고 남의 시간을 빌려서 수업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내년에는 또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이런 많은 문제점 때문에 교과 없이 300시간의 수업을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보건교사가 아이들의 건강관리도 해야 되는데 하지 말자고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2000년 당시에. 그러다가 이게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곳이면 우리가 잘하자고 목소리를 내야 하지 이렇게 필요한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 교과를 보건교과를 만들어 가자라고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그 과정은 상당히 지난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 자리에 보건과 공청회 장소에 와 계시지만 처음 제가 보건 과목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두가 야유하고 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간의 역학관계가 하나의 교과가 생기면 다른 교과가 줄어들까봐 굉장히 민감한 관계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삼풍백화점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 90년대에 노태우 대통령 때 보건 과목을 필수로 만드는 안이 검토가 대통령 공약이어서 진행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권희혁이라고 서울대 그 보건대학원 그 원장도 하시고 교수도 하셨던 분께서 책을 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건교과목을 만들자라고 강하게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자 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특정 교과의 교사의 수가 500명이 줄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건교과가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매우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국민 건강이 일정한 교사 수 500명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보건 과목을 만들자 하는 운동을 그때 많은 동료들과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이 되었다가 그 다음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되었고 2007년에는 국회를 통해서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게 보건교육을 하도록 법안이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1963년 이후에 43년 만에 다시 보건 과목이 운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보건 과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구조에서 이 학생의 보건관리 구조의 이 15조가 한꺼번에 보건교과 입법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학교장은 그래서 학교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의 신체 발달과 체력 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 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건 최근에 국회에서 개정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전자기기, 스마트폰이나 아이들이 너무 거기에 과의존하는 문제, 도박 중독, 요즘엔 또 도박이 인터넷 도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모들의 전 재산을,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을 날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자라고 해서 이것이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해서 들어왔고 그런 것을 포함한 정신건강 등을 위하여,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보건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커다란 내용 영역이 교육부 고시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없지만 이렇게 법률에는 내용이 상위법인 법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의 이가 중요한데요.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법 등등, 요건 이제 유치원입니다.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는 모든 학교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앞에 이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체계를 잡아야 하고 그 내용 체계를 잡아서 하는 것이 지금 이 보건교육과정 안에 이 내용 체계입니다. 시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 체계 표가 그것인데요. 그래서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부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보건 과목을 가르칠 시간을 정하고 부서라고 하는 건 법정 용어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만들도록 이렇게 법률이 만들어졌고 15조에서 이 구조의 이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라고 해서 여기 필수교과를 의미한다고 변호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게 배우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시수와 도서를 정해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해서 하는 교과목을 해라라고 법률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야 의원 33인의 어떤 그 발의로 만들어진 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2008년 이후로 보건교육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자세하게 안내해 놓은 보건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자세하게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들리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건강에 이제 보건교육과정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 이전에 그 보건교육은 주로 우리가 생각하면 개인의 생활 습관을 다루는 교육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잘해서 아이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적당히 운동하고 잘 먹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원래 과거에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WHO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랍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최적의 안녕 상태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삶의 질의 연속선, 가장 좋고 가장 나쁜 그 사이에서 연속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최상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것이냐. 질병이 있다. 질병이 있다 해도
정신적으로 더 많은 건강이 있다면, 그리고 주변에서 사회적으로 지지해 준다면 그런 것이 없는 사람보다 더 건강할 수 있고, 최근에는 영적 건강에 대한 그런 어떤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건강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건강 증진 이전과 증진 이후라고 저희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 운동을 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어도 유혹이 많습니다. TV를 보면 재미있고 또 많이 먹고 싶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유혹하는 음식이 너무 많고, 친구들이 또 놀러 가자고 하고, 이런 많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이 내가 건강을 잘 중요성을 알고 관리하고자 해도 저렇게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은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 지지하고 함께 밀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를 보시면 기울기가 좋은 환경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만 열고 나가서 만일에 운동할 시설이 있다 그럼 운동하기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게 왕따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에서는 이렇게 아이들과 아이들 간의 생활기술, 서로 함께하는 방법을 익히고 개인의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공동체가 같이 지지체계를 만들고 건강을 옹호해주고 건강지향적인 제도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보건교육의 전체 내용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생활교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마스크 착용에 예를 들었는데요. 지식교육은 여기에서 그칩니다. 여기에서 그냥 배우고 그러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보건은 마스크를 착용하자 배웠지만 막상 교실에 가면 불편해요. 저 안 쓸래요. 이런 아이들도 생기고, 저 안 가져왔는데요. 저 잃어버렸는데,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실천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 문제가 다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여분을 그럼 갖고 다니다가 나눠주자, 아니면 서로 챙기고 뭐 또 캠페인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만일에 그게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떤 지불 능력의 어떤 대안을 갖는다던가, 마스크 자판기를 만든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방안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 건강이 단순하게 나 혼자의 건강만이 아니라 어떤 유혹과 압력,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영향 요인들에 대해서 알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활기술,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목표 설정, 이런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저희가 건강생활기술이라고 하고, 이런 걸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건강을 옹호하고 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보건교육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에 대해서 흔히 생각하면 보건교사가 보건실을 지키면 되지 무슨 교육을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보건교육은 교과교사가 하고 보건교사는 건강관리만 하는. 그런데 이제 있어 보니까 보건실에서 아이들이 와서 우는 문제가 단순히 몸이 아파서만 우는 문제가 아니고, 저 친구랑 싸웠어요, 집안의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이혼했어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보건실에서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맨날 배가 아프다고 와서 약을 달라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아침을 안 먹은 아이들에게 약은 정말 안 좋아요. 그러면 특히나 항생제 이런 거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고, 올해 만일에 코로나가 돈다 그러면은 교과서에 코로나가 없어도 코로나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시 교육이 아니라 정말 생활이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임상을 경험한 보건교사가 훨씬 의료인으로서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 사회적 합의가 아마도 법률에서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하도록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보건교육이 학교나 교실 수업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보건실에서 하는 건강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관리들, 그리고 학부모님과 담임선생님들과의 소통,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도와주십시오를 사실은 많이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걸 소통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학부모님들도 너무 바빠서 못하시는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교육과정 안에 포괄이 되고, 혼자서가 아니라 학생회나
학부모회나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보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래서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앞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그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2008 고시 부분은 처음에 그 법률에 따라서는 사실은 필수 교과목이 되어야 했지만 필수 교과목을 하기에는 하루아침에 교과를 하기에는 교사의 수도 모자라고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된 측면도 있고 뭐 물론 교육부가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하면 좋았겠으나 여러 교과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17시간을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각각 17시간이면 한 학기에 1시간씩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고시가 됐는데 2015년에선 이 시간 조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련 교과는 다른 교과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체험 활동 시간에서 체계적인 지도를 해라인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보니까 다른 교과에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평가하거나 그 다음에 올해 해봤는데 내년에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때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 왜 시간도 없어지고 교과를 만들도록 했는데 왜 교과도 없느냐 그래서 초등보건 과목을 고시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고요. 중고등학교에는 한 개 학년 이상에서 선택 과목을 하도록 해서 법률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교과목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보건 과목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교육과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강의 이해와 건강생활 이렇게 7가지 영역이 하나의 전체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었는데 이게 2009년부터 4개로 재편이 되고 4개의 중영역으로 해서 이게 나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다시 4개였고 여기에 이제 단원명이 바뀌어서 이게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게 글씨는 작지만 나누어드린 책에 이 내용이 상세하게 있으니까 아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단원이 이렇게 있다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4개의 대단원이 되면서 중단원에서 자세하게 있었는데 요게 이제 이번에 2022 교육과정에서 네? 못 받았습니다. 자료 못 받으셨어요? 네, 자료집이 어디 남은 게 있으면 한 권 좀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00권을 저 진행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해 드릴게요. 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해 드릴게요. 네, 해결해 드릴게요. 네.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 네, 해결해 드릴게요. 아, 손 그런데 내리세요. 네, 손 내리세요. 우선은 해결해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2022 이제 기본 방향은요. 새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정한 2022 교과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따라서 저희가 했고요.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의 학습 이런 거를 하겠다. 삶과 연계한 학습을 하겠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강화해서 역량함양 교과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소수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엄선하고 교과 고유의 사고와 탐구를 명료해서 깊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위한 교육과정 자율화의 토대를 만들겠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살펴보시면 조금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좀 포괄적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과에서는 이렇게 최적의 건강과 최저의 건강이 있는데 최저는 사망 같은 것들을 포함하겠죠. 그러면 보통의 건강, 보통의 아이들은 아마 보통의 건강 정도나 좀 안 좋은 건강이나 지금 특히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건강이 안 좋고 불규칙한 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건강 역량을 길러서 이거를 더 좋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지 요인을 강화하고 저해 요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이 건강 역량을 저희는 크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건강 문제 해결을 하는 역량, 그리고 나의 건강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친구 또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알았잖아요. 나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람이 걸리면 나도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옹호하는 역량, 그렇게 해서 건강 역량을 다양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과 역할과 필요성에 여러 가지 이런 걸 목표와 핵심 아이디어 내용 체계에 넣고 영역을 지식이해 가정기능 가치 태도로 해서 이렇게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정서와 정신건강, 성과 건강, 건강 안전과 응급처치, 건강 자원과 건강 문화로 이것을 통해서 건강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는데요. 네, 그런데 보시면 저 발제가 끝나면 해주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정서와 정신건강, 성과 건강을 한꺼번에 묶었던 것을 원래 교육부가 학습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4개의 영역만 하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정서와 정신건강, 성과 건강 이것이 너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잘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교육부를 설득해서 이번에 이 단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과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36페이지. 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기본 방향이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을 함양해서 일상의 건강 생활을 실천할 뿐 아니라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관리 능력을 창의적이고 포용적이고 좀 주도적으로 향상하자. 그 다음에 생활과 연계하자. 그래서 생활과 연계하되 그냥 하지 말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 있는 시각으로 하자. 그래서 질병 예방과 관리를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 약물이나 성이나 정서를 조절하고 이런 감염병이나 암에 대해서 관리를 배우고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응 능력을 제고를 하자. 그리고 사실 이번에 성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이슈가 되면서 많이 좀 이 부분이 알려지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공동체가 함께 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자. 그리고 질병과 함께 살아가기를 얻는데 질병이 그동안은 있으면 각각의 책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소아당뇨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굉장히 다른 아이들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학업 성취의 장애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아이들에게 납득시키고 공동으로 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자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이 굉장히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이제 건강정보나 의료 서비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특성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이거를 좀 잘 활용해서 건강정보나 이런 건강자원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건강문화나 어떤 기후위기, 약자의 건강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건강지향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모두의 건강을 추구하자는 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지향하는 건강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 역량을 중심으로 내용 영역을 재구조화하고 식량을 적정화하며 초중고등학교의 연계성,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진행하세요. 자, 그래서 요거 교육과정이 아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중점 내용들이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3가지 역량, 정서와 정신건강, 이렇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중학교의 경우에는 좀 개인과 주변의 건강을 관리하는 거라면 고등학교는 이제 미래의 어른이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제도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건강 개념에 대해서도 좀 신체적인 건강에 이전엔 초점이 있었다면은 사회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이런 좀 여러 가지 차원의 건강 개념과 영양 요인을 알고 건강 관리 역사와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접근하도록 하는 좀 깊이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근만성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진행해 주세요. 잠시만요.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박자한테 알고 싶으세요. 박자를 들어야지. 진행하세요. 박자를 들. 박자를 들어. 잠깐만요. 지금 너무 하려고 왔어.
나온 거예요? 2시 반에서 3시까지가 근무 시간인데 그 이후 오셔갖고 자료집 달라고 난리 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형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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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떠들어? 어디 박자는 게 떠들어? 박자를 들어갔대. 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반말하는 거예요 저 못된 짓 있어. 지금? 앉으세요. 합의하려고 했지? 네, 진행해주세요. 엄마를 받는 교수님 진행해주세요. 시키지 마시고. 누가 박자를 떠들어?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수님 진행해주세요. 자, 그래서 국민소통 채널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매너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렇게 과외와 관련해서는 오늘의 시간을 충분히 요구하는 의견이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보건법인의 1.5%의 한계를 자, 발제 중입니다, 여러분. 발제를 들으시고 질의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공청회 진행 자체를 방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진행을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해야지 말이야. 일부러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앉아 시간 벌어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만요. 그만해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수님 해야지. 앉아 맞으세요. 네, 그래서 자,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을 위해서 저희가 개방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 풍사가 없단 말이야. 다양성을 인정, 밖으로 나가주세요. 존중과 존중을 해야 한다고 진행자니까. 진행자니까요. 저 사진 찍어보라고. 아니 저 진행하세요 그러면. 자, 국민소통 사회적 공공이에요. 잠깐만요. 잠깐만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